장기적인 계획을 이성적으로 세워도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휘둘려 계획을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계획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투고랑 그러니까 투 데이트와 투 고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억 원을 모금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왜 우리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1억 원을 모금합니다. 그러면은 절반의 지점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까지는 그 아나운서께서 이제 현금 모금을 하는데 그 모금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께서 5천만 원까지 중간 지점 5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벌써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와, 벌써 2,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제 3,700만 원이 쌓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쌓인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걸 to date,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해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성금을 내줍니다. 그런데 5천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바꿔야 돼요.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5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이제 목표일까지 4천만 원 남았습니다. 3,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2,7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남았는지를 해야 돼요. 여전히 이걸 to go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to go 얼마나 가야 되는가. 그런데 5천만 원이 넘었는데도 중간 지점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to date 기존 프레임을 유지하면 5,500만 원이 됐습니다. 6,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만큼 했구만. 웬만큼 했네.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자꾸 안 해도 될 구실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도 그렇게 뜁니다. 우리가 반환점을 돌잖아요. 42.19km 뛸 때 저도 마라토너들한테 들었어요. 반환점까지는 어떻게 뛰느냐? 나 벌써 11km 뛰었어. 나 벌써 14km 뛰었어. 나 17km나 뛰었다니까 이렇게 자꾸 투 데이트 프레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환점 돌잖아요. 그러면 23km 뛰었어. 25km 뛰었어. 이러면은 되게 힘들어진대요. 그럼 다시 뭡니까? 17km 남았어. 꼬린저까지 이제 9km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심지어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도 이런 거 효과가 나옵니다. 내가 50개를 한다? 그럼 25개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1, 22, 23 이러잖아요. 그런데 25개가 넘어갔는데도 27, 28, 29 이렇게 하면 피곤해져요. 심리적으로.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25에서부터 오히려 빼야죠. 24, 23, 22, 21. 예,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목표에 더 가까이 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중간까지는 투 데이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며 스스로 셀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넘잖아요. 반환점을 넘으면 이제 남은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요것만 남았어. 이제 요거 남은 거야. 요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투고 프레임과 투 데이트 프레임, 투 데이트 그렇죠? 지금까지 데이트, to go. 그러니까 얼마나 가야 되는가. 이 프레임을 잘 쓰시면 의외로 말장난 같죠? 인간이 그 말장난 때문에 전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꽤 괜찮은 계획 유지가 가능한 그 프레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독서를 하는 등 꾸준히 하고 있는데 늘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기운이 자꾸 빠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요. 책을 읽고 독서를 하는 거 당연히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요. 인간이 입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게 이게 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구성이 잘 안 돼요.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서 토론을 왜 하는지 아세요? 저도 옛날엔 독서 토론을 왜 해야 돼? 책을 그냥 읽으면 되지. 근데 읽고 난 다음에 말해야 되고요. 듣고 난 다음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입력하는 것과 출력하는 걸 다 조금씩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알고 있다는 느낌은 강한데 설명을 못하는 지식. 두 번째는 알고 있다는 느낌만 있는데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의구심으로부터 좀 빠져나오실 수 있고 내가 잘 비축해 놓을 수 있는 진짜 필요할 때 총알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지면서 이런 막막함이나 이런 불안감들을 좀 더 잠재우실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입력보다 출력이 더 많이 공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빡세게 독서를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또 빡세게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유태인 교육이 그 출력들이 꽤 많아요. 유태인 교육들이. 임력은 우리가 더 많은데 출력을 걔네들이 더 많이 하죠. 근데 하긴 뭐 임력도 없는데 출력하면 그건 웃긴 거고. 네. 그러니까 임력과 출력의 비율을 우리가 조금씩 미세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게 싫어서 아예 책임질 만한 일을 만들지 않거나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한 몸과 주어진 일들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될 만한 비법이 있나요? 이게 책임진다는 게요.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내가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이게 일본식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장인 정신. 이게 협업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첫 부분하고 어떤 사람은 마무리 부분하고 어떤 부분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일을 저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책임을 줘? 내 기능을 잘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뿅뿅님은 뿅뿅님 사실 협업형 인간이라서 그래요. 협업형 인간.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책임지고 끝까지 하자라고 수동적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자세겠지만 일이 큰 일이 아닐 때는 그런데 협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그럼 오히려 각기 다른 내가 딱 여기까지만 책임지고 싶다, 여기까지만 책임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획만 하는 게 좋아. 근데 기획하는 사람이 마무리까지 걱정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창조적인 기획이 안 나오죠. 예. 근데 또 마무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영업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지금 이런 형태의 분들은 현재 있는 조직보다는 약간 큰 조직 혹은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는 조직 그런 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직장을 옮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먼저 해보세요.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 자체가 싫은 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감정과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차이는 다른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서움이 많죠? 아니요. Fear is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뭡니까? 공포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는 결정이죠. 그러니까 내 반응이 그런 것과는 당연한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건데. 네. 근데 내가 결정을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느냐. 그래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정을 어느 선에서 제일 잘 내리는가를 오히려 찾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싶어요. 네.